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죠? 헌재도 보랴, 청문회도 보랴, 너무너무 정신없고 바쁜데요. 그래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다른 프로그램들을 볼 필요가 없어요. 영화를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홍장원이라는 자가 불러주는 걸 받아 썼는데 국회의원들을 위치 추적을 해라. 싹 다 잡아들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헌재에서 증언하는 걸 보니까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빙성이 논란이 생겼고 시간으로 따져도 맞지 않고 메모 작성 과정도 맞지 않고 내용도 이상하고 위에 상관이 있는데 원장이 없다고 해외에 나갔다고 해서 2차장도 제끼고 1차장한테 이걸 주느냐. 그리고 평소에 자기는 대통령에게 신임을 받고 자기는 정말 대통령을 너무나 좋아하던 사람이고 대통령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러면서 마치 정말 자기가 다 하고 싶었지만 이건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다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독대를 해서 직접 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전화를 받는다거나 그럴 일 없다고 본인도 헌재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는 정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버벅거리면서 계속 말이 바뀌니까 재판관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공문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다는 겁니까? 저렇다는 겁니까? 똑바로 이거를 기재했어야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그 정신없는 와중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되묻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연출을 해버린 것인데요. 자, 오늘은 또 이자가 정말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분명히 거짓 진술을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원들을 빼라라고 지시를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요원들은 쏙 빼고요. 김병주 의원이 박선원이랑 같이 옆에서 의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정을 해주니까 아, 맞다. 이런 느낌으로 네, 맞습니다. 의원을 요원으로 잘못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건 말 전체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어쩜 이렇게 홍정원이랑 진술을 번복하는 똑같은 오류를 범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곽종근 직함도 부르기 싫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국회 대리인단 질문에는 의원이 정확히 맞다. 내가 들은 게 의원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영식 재판관의 질문에는 의원이 아니라 인원으로 나는 들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고 자기는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은 누구에게 들었냐? 대통령이 직접 연락하셨습니까? 그런 워딩을 사용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조금 다른 질문을 하면 아니요, 그건 이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대통령이 직접 말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면서요. 네,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 저랬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제는 홍정원, 오늘은 곽종근. 이 두 사람 때문에 탄핵 소추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서 체포하라고 했다, 끌어내라고 했다, 대통령께 직접 들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럴 만한 위치에 없습니다. 상관이 있는데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지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자는 박범계 의원이라고 합니다. 박범계 의원은 SNS에 이걸 당당하게 올렸어요. 여기 보시면 증인들이 있죠. 곽종근과 707 김현태 이 사람들이 중간에 쉬는 타임이 있었나 봐요. 질의를 하고 대답을 하고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앉아있는 휴식 공간에 박범계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사람들에게 서류를 내밀면서 양심 고백을 해라. 공익 제보자로 신청을 하면
너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여기에 신청하는 그 절차를 밟으려면 사인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사인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종용을 하는 거죠. 자진해서 제가 양심 선언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찾아가서 국힘당과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공익 제보를 하면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됐나요? 감옥에 갔잖아요. 결국은 보호도 받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들여라. 체포해라. 총알을 가져갔다. 롯데리아에서 회의를 했다.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고 암살조를 보냈다. 찾으러 다니면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홍정원한테 해외 담당인 자한테 위치 추적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할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공익 제보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양심 선언을 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이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살아야 하잖아요. 상황이 지금 위험에 처한 거예요. 위험에 처하니까 본인들 살자고 지금 계속해서 누가 묻느냐에 따라서 자꾸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왜 왜곡된 진술이 나와야 하는지 특정 목적에 맞춰진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익 제보자는 신원이 밝혀지면 안 되죠. 이 사람은 자기 SNS에 신원을 아예 밝혀버렸어요.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법을 너무나 모르는 처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윤지호 사건이 있었죠. 윤지호 사건이 있을 때 당시에 그 민주당 쪽에서 의원들이 공익 제보자다 이러면서 윤지호를 감싸줬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윤지호는 장자연과 친분도 없었고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의 사람이었었는데 뭔가 국힘의 어떤 그 의원들을 보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또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태블릿 PC를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나 억울하게 탄핵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때 촉발되었던 게 뭡니까? 태블릿이 매개체가 됐고 거기에 고성태, 고씨가 공익 제보자라는 타이틀로 의인 취급을 받으며 민주당의 호의를 받으면서 증언을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다 무죄였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실체가 없는 그런 일들이었죠. 탄핵이 왜 된 겁니까,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탄핵을 시켜놓고 그것에 대한 증명을 못해도 탄핵은 이미 이루어졌으니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줄 알았었던 겁니다. 그동안에 성공을 해왔던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공을 할 줄 알았는데 변수가 있었어요. 변수가 뭐였냐? 바로 국민들이 깨어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으로 인해서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살아가고 있던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게 돼버린 거예요. 보통은 보수들이 샤이 보수가 많아요. 너무 극성스럽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고 보수라고 얘기하면 마치 꼰대처럼 치부가 돼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굳이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샤이 보수가 많은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10대와 20대와 30대의 많은 청년들이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양산되고 있었구나.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엉망으로 운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법계가, 입법계가, 행정부가 다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걸 개선하려고 해도 대통령은 힘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함으로써 너무나 놀라고 당황스러웠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지켜내고자 이렇게 젊은이들이 나가서 외치고 부산과 대구와 서울과 정말 전국적으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젊은 피들이 들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정말 미안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얘기하면 그냥 아이 그래 그런 게 어딨겠어 라고 얘기를 해버렸던 우리의 그 무책임한 무관심이 이 젊은이들에게 물려줄 나라를 지키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나라를 위해서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나의 행복과 나의 번영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런 풍토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사라져간다. 더 많이 기도하고 지켜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야겠습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국회 측 대리인들은 오히려 증명이 된 것이다. 아주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신빙성이 있는 증언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들이 했던 말들을 번복하면서 내란을 종용하지 않았고 국회의원들을 저지하려고 하는 시도가 없었다라는 윤 대통령의 증언을 오히려 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같은 사건을 두고도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판단이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이 나라가 저렇게 멍청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줏대 없고 생각 없고 어리석은 그런 사고를 하는 자가 사령관의 위치에 있으면서 군을 통솔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헌재 끝까지 지켜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동의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나마 공개된 재판이라서 너무나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